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미동맹도 굳건한 겁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을 만들어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에 이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영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한미 양국은 공유한 가치들에 기초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한미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정말 한미동맹 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현재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국익에만 부합되는 갈등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것은 미중 분쟁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과 미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다른 많은 의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엔 미중 분쟁과 관련한 한국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면서 한국이 자신들 편에 서주길 바라는 압박일 수 있는 것인데요. 허나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은 상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국익을 담보로 하지 않는 동맹관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역시 이 발언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국가도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만이 아닌 미국에게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현재의 태평양 동아시아 전반적인 지정학 구조를 감안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의리, 우정, 파트너 등 어떤 수식어로 불리던 간에 모두 좋으나 그 관계가 국익을 기초로 하지 않는 가식적인 관계라면 현 국제관계 속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 것인데요. 그저 감정적으로 중국이 싫다고 하는 것과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안보회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분명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유로 동참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기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혹자는 이를 두고 친중 정책이라는 비논리적인 논란을 퍼붓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것은 친미하지 않으면 한국이 위험하다는 70년 전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현 시대와 동떨어진 주장일 뿐이며, 친미가 아니면 친중인 것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괴상한 논리 또한 사라져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치 중국을 때려 죽일 듯 나대는 그 대단하신 쿼드에 동참한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을 내세워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려는 실제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영토 분쟁, 국경 분쟁, 경제 분쟁 등을 겪고 있는 일본, 호주, 인도 역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는 했으나 중국이 무서워서 그들의 목적인 중국이라는 주어가 빠진 비난 성명만 발표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거리두기는 우리만의 입장이 아닌 것이고 현명한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쿼드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입장은 더욱 복잡한데요. 심지어 한국도 설득 못하면서 무슨 태평양 민주주의 협의체냐고 비판에 나선 호주의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시드니 독립연구센터의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의 교수인 살바토레 바보네스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를 통해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쿼드도 파트너도 필요하지 않으며 호주, 일본, 미국 등과의 초기 협정은 무의미하다면서 쿼드는 조용히 해체돼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쿼드의 네 멤버는 각자 나름대로 무역이든 안보이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중국과 직간접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지만 이 회의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도가 쿼드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이 필자의 냉정한 의견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인도와 별반 차이 없이 미중 대립의 폭풍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필자는 경제 규모가 인도보다 4배나 큰 중국은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도박을 할 여유가 있는 반면 인도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갈등을 중국의 팽창주의와 결부시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큰 협력을 위해 인도를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 역시 중국이 매우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 주도의 태평양의 정의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중국을 매우 싫어하지만 미국이라는 동맹도 원하지 않는 국가인데요. 전통적으로 인도는 비동맹 노선을 밟아왔으며 미국, 중국 중에 누가 더 싫은가의 문제일 뿐 둘 다 마음에 들어할 포지션이 전혀 아닌 상황인 것이며, 필자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필자는 쿼드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연합을 만들겠다면 한국, 대만, 뉴질랜드의 역할이 눈에 띄게 부재한 것도 문제라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국방 협력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예로 들며, 미국은 한국도 설득 못 시키는 마당에 인도가 이 쿼드에 뭐하러 동참하냐 따져 묻는 것인데요. 그래서 쿼드라는 무의미한 회의체는 해체가 정답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쿼드에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은 필자가 지적한 이런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필자는 인도가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한때 비동맹 운동의 초석이었던 인도는 현재는 미중 사이에서의 배팅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군수물자 구매를 확대하면서도 프랑스 라팔 전투기로 공군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동시에 기존 함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방위 관계도 발전시키며 다자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필자의 주장에 고개가 수천 번은 끄덕여지지만 현재 우리 한국의 국익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거리 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외신도 아니고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반미 친중이라는 비난과 우리 정부의 외교 사안에 대한 비판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유를 모르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공세라는 목적 그것 하나만으로 무모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주장들은 일본의 관제 언론들이 하면 딱 적합할 주장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은 우리가 주최하는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여 의사가 없음이 일본 언론 마이니치와 교도통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해결을 안 해주면 안 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비열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일본의 국익 우선주의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는 그들이 우리를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중국에게 행하는 행동과는 상반된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 우리 역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이 쿼드라는 것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있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우리는 공식적 반대 입장을 표하지는 않더라도 그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현재 미중 분쟁의 울타리라 불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감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미국의 입장도 되도 않은 일본의 입장도 당연히 지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저분한 미중 분쟁 한복판에 중국의 편을 드는 것 역시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뉴욕타임스가 지적하듯 순수 예술을 하는 우리 방탄소년단 친구들을 정치적 편협함으로 괴롭히는 중국 언론들을 보면 이런 중국이야말로 정말 통상 문제만 아니라면 그 방향으로 소변도 볼 일 없는 국가인 것입니다. 앞서 독일에서의 소녀상 문제를 외교상의 압박으로 처리한 일본과 정치에 타국의 뮤지션을 끌어들인 중국, 이 둘 모두 상종도 못할 국가들인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없기에 우리 정부가 지금은 가만히 냉철한 판단으로 철저한 외교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청와대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여 국민 여론이 되고, 이는 그 어떤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필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 상황들과 미중 분쟁 가운데 우리가 받는 압력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보다 강대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며 우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기에 생기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에게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관심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